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과 함께 진행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이시죠. 이종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덤덤한 기자 차영석 기자도 함께해 주셨고요. 네, 올해는 구독, 좋아요는 더디게 오고 감기 알람은 득달같이 온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어 보이시는데. 네. 목소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요. 정말 이 차영석 기자와 함께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느라고 훨씬 마르고 더 힘들어 보여요. 진짜. 감기는 저쪽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원선입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세요. 아유. 좀 알아주세요. 네, 알고 있어요. 목 아파. 알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지금 좀 자기 좀 봐달라고 지금. 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시사인 기자들 알람,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 정리해 봤는데요. 시사인이 골라주는 경제 뉴스 픽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차영석 기자가 뉴스 AS부터 하겠다고 하네요. 어떤 거죠? 그 지난번 왜 살찐 고양이법 얘기 좀 그렇죠, 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다 우리가 그때 살찐 고양이법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돈 얘기 CEO들이 왜 퇴직금 많냐 그렇죠. 그 얘기하다가 말미에 네,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왔죠. 이제 CEO들 살찐 월급이 많아서 이제 퇴직금이 네. 많은 거고 그래서 그 CEO들 월급에 관련돼서 이 심상정 의원의 그 살찐 고양이법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부산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때 잠깐 살짝 걸치고 네네.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에 제동 거는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호. 그래서 5월 8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부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가 설립한 6개 공사와 공단 그리고 19개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2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7배 그리고 대표이사를 뺀 이사와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합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산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바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좀 적용이 되면 네. 그러니까 6개 공사 공단하고 19개 출자 출연기관 임원들의 올해 이제 연봉 상한선이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 임금에 월 환산해 가지고 어쨌든 그걸 7배를 못 넘으니까. 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억 4,659만 원. 이사 감사 등은 1억 2,565만 원인데 그럼 이제 아까 6개 공사 공단 19개 출자 출연기관 하면은 25명 대표이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분들 가운데 3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좀 속이 쓰리겠네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일단 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또 깎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깎기 한 대충 어떤 분들은 2,920만 원 오, 그리고 제법 어떤 분은 깎이네요. 1,785만 원 그다음 어떤 분은 866만 원 이 정도 깎여야 하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런 연봉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지금 이 출자 출연 기간 중에서 네. 백스코나 아시아드 CC 같은 경우는 네. 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일단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그렇군요.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그 연봉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부산시에서 권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 뉴스를 전할 때도 그랬지만 이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과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다고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이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네. 약간 태클을 건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녹음이 요때 거의 요즘에 올라가나? 그러니까 부산시가 5월 17일까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5월 24일까지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기면 조례 효력은 정지되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부산시는 제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행정안전부는 처음에 이 부산시 조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안부 관계자 이랬다고 해요. 법제처가 이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조례에 권고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진 것 같아서 다른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고한다 사실 이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 실행력이 좀 담기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이 권고라는 표현이잖아요. 아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한 발 좀 물러난 척하는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사실 이제 권고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그걸 안 지키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단 단체자 국민 입장에서는. 정서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까 이 말한 것처럼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도 있는데요. 여튼 이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우여곡절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오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초반에 좀 이렇게 이 애초에 준비한 원고를 좀 읽으면서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걸 공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례를 여기 부산에 있는 김문기 시의원이라는 분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3월 29일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행정안전부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부산시가 시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 4월 30일 날 재의결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부산시장이 공포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5월 8일 날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절차상의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참고로 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6년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그리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 법이 부산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도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성격도 물론 어쩔 땐 때로는 있기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그런 그렇죠. 사실 이익 남기는 게 그들의 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EO나 이런 사람들의 뭐 보수나 이런 것도 적정한 보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 뭔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지 이게 선도를 해야지 또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종태 선배는 살찐고양이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굳이 쟁점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단 시민들의 세금이 직접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공공기관이 예컨대 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렇죠. 기관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출을 어떤 시민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최고 CEO 특히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특히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과연 거기 꽂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 꽂히는 CEO들이 과연 정말 능력이 있어서 꽂히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그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심성재 의원이 발의한 그 살찐 고양이법의 네. 경우에는 뭐 그 취지와 그 방법에 뭐 거의 99%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CEO나 임원의 이른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근데 왜냐하면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사실 노동시장도 일종의 경쟁이거든요.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임금을 그 보수를 여기 임금 그러면 안 되죠. 네, 보수. 보수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은 정말 CEO한테 말해줄 필요가 있는가 네. 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살찐 고양이 법에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민간 기업 최고 CEO들의 보수가 해외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에요. 워낙 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 거의 몇천 배 수준의 보수를 받는 CEO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뭐 정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또 경제 규모나 기업 사이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정한 보수라는 것은 정말 어느 경우 예외 없이 일한 만큼 제대로 일한다면 대우해 줄 수 있다.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그리고 낼 수 뭐 있겠지 케이스 않겠어요?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그러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그 투자하는 그 펀드 매니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나올 경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예.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규정하 이렇게 제약하는 건 좀 약간 실제로 나중에 사람 구하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 예. 임금하고 다른 보수라고 얘기할 때는 어쨌건 그만큼의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책임과 능력이 따라야 될 때 적정한 보수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네. 특히 그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5배가 최저임금의 5배가 넘지 않는다고 해도 워낙 그 자리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죠. 그냥 2배로 하죠. 아, 우리가 다 결정해 여기서. 제가 주저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결정하면 재밌잖아요. 이런 거 일단 남의 월급 얘기 이런 거 궁금하지. 맞아요. 얼마 받아? 막 이런 거. 괜히 나보다 더 받으면 좀 배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사람 마음 아닌가요? 어쨌건 이 살찐 고양이법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첫 도입을 한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